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우리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거나 정해지거나 이야기된 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이 질문과 답이 왜 나왔냐면요. 화면 보시죠. 이거 좀 한 며칠 지났는데 원희룡 장관 측근 발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객 공천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걸 원 장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천 계양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총선 때 겨루는가 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그 질문을 한 건데 부인하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 하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럼 희생, 도전, 험지가 딱 몸에 들어오잖아요, 지금요. 최수영 평론가. 그럼 이른바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의 인천 계양을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성사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점차적으로 최수영 평론가가 긍정적인 걸 많이 될 것 같다. 다 된다.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오늘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3대 키워드 도전, 희생, 헌신. 이게 지금 인유한 혁신이가 얘기한 건 아닙니까? 당에 주문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따지고 딱 키워드가 보니까. 딱 맞아떨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삼선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의 국무위원, 국토장관과 다 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걸 딱 하나 빼고 다 했죠. 자, 그러면 내년에 총선에서 좀 쉬운 데 출마해서 사선 의원 하는 게 목표겠습니까? 아니면 험지에 출마해서 설령 떨어지더라도 불리한 데를 우리가 감수하고라도 도전해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다는 그 말하자면 후광 효과로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게 빠를까요? 그러면은 본인이 계양을 해 나가서 내가 설사 낙선하더라도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정말 붙었을 때 이긴다면은 말 그대로 정말 보수의 아이콘이 될 테고 설령 진다 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졌다? 저는 그게 자산이 될 거라고 봐요. 희생했다. 노무현 모델이 되는 노력했다.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당의 어떤 말하자면 중책이라도 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순하게 사선될 수 있는 쉬운 지역구보다 서사와 스토리가 있고 본인의 말하자면 훈장처럼 남을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몸을 던져서 내가 한 몸 던졌다. 이렇게 이른바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게 훨씬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무조건 승리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카드를 받을 것이냐. 이재명 대표도 지금 험지 출마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에 그럼 원희룡 장관의 아까 보시면 원희룡 장관의 측근이 제안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측근이 아주 묘책을 제안한 겁니까 그러면은? 어쩌면 원희룡 장관의 생각을 에둘러 스피커를 해줬을 수도 있죠. 언론에 살짝 그렇죠. 얘기를 하고 반응을 보는데 아니 이게 오늘 그 질문을 받고 부인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이면서 다만 희생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 그런데 과거에도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뭘 잡겠다, 내가 뭘 상대해 주겠다 이 얘기 참 많이 꺼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때 얘기한 게 이게 전조였나? 이 생각도 드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그래서 세상을 유사스러운 혼란으로 몰아가는 이 이재명을 반드시 꺾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실체를 이미 오래전부터 파고들었고 국민들을 홀리고 있는 그 수법과 그 가짜 가면에 대해서 저는 그걸 쳐부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저 때부터 얘기를 했네요. 잡겠다. 한번 합시다. 제가 부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현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그런데 조승현 부위원장? 지금 최수영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이건 묘책이고 원희룡 장관으로서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설사 낙선에도 잃을 게 없다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실현된다면?
아니, 부담스러울 건 없고요. 예. 뭐 안 받으면 되는 거죠. 안 그거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니 그 원희룡 장관 희망사항대로 본인의 몸값 높이고 예. 덩치를 키우려는 그런 전략에 굳이 말려들 필요가 근데 없다고 만약에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이번에도 출마를 하면 이 원희룡 장관이 거기 출마를 그럼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당 대표가 어디 출마할지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저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럼 그 안 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럼요. 어떻게 될지 전혀 오. 모르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원희룡 장관은 요사스러운 진짜 말장난으로 저기까지 간 분이고. 방금 원희룡 장관이 요사스러운 그렇죠. 표현 썼는데. 뭐 대장동 일타 해가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그 노선 변경 의혹을 뭐 방어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팬덤을 얻어가지고 이런 꿈을 꾸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말싸움과 말장난 이런 걸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런 분이 뭐 국가 지도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자질이 한참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행정가, 일을 할 줄 아는 행정가로 평가를 받고 예.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 그다음 민주당 대표와 대권 후보까지 간 분이기 때문에 예. 붙는다 하더라도 이런 분한테 절대 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송치훈 부의장한테 물어보겠는데.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출마한다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공천도 받았어요. 실제 출마합니다. 예. 그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혹시 그걸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 피해야 된다고 피해야 피하는 게 된다? 아니라 예. 체급이 맞지 않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원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원우 의원이 험지 출마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체급이 같지 않은데 같이 베팅하냐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만약 온다면 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땡큐입니다. 그럼 원희룡 장관 덕분에 예.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다른 곳에 당을 위한 다른 선택지를 개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선택할 출마할 수 있는 있다? 명분이 생기는 거죠. 전 그걸 계속 요구해왔던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예. 원희룡 장관 덕분에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와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모한 도전 저는 환영합니다. 예. 그 이상하게 환영이 나오는 건데요. 그럼 지금 약간 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나오셨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요구가 있어서 원 장관이 도전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그거 고민할 것 같았어요. 지금 여기 민주당 소속인 두 분은 아니 다른 곳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꺼내셨어요, 지금요. 다만 이제 험지 출마에 대한 응답의 형식이겠죠. 여기 지금 원희룡 장관 뭐 이런 분이 오는데 여길 내가 왜 나갑니까? 다른 데 가죠. 혹시 어디 갑니까, 그러면? 뭐 경북 안동. 저는 계속 안동 얘기를 했지만 안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곳도 있고요. 전략적 요충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분당 같은데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근데 전 어디를 가도 개항을보다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인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에이 그렇게까지는 아닐 걸로 보세요? 저는 원희룡 장관의 체급이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체급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총선에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바로 대선급입니다. 원래 대선에도 또 도전을 그렇죠. 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체급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국 만약에 그런 빅매치가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땡큐죠. 왜냐? 이재명의 발목을 잡아놓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걱정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다른 곳으로 가면은 좋게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지만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런 꼬리박쥐가 붙기 때문에 결국 원희룡 장관의 직진을 했을 경우에는 정치적 득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한 50초 남았는데 송치훈 부위원장. 예. 다른 데 가면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러셨어요. 지금 개항을 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 지금. 개항을 해 훨씬 체급이 낮은 사람을 내보내서 충분히 원희룡 장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도 체면을 망치고 민주당은 더 득을 취할 수 있는 전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조승현 부위원장은 도망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도망이 아니죠. 뭐랄까 상대가 될 사람하고 싸워야지. 상대가 안 될 사람하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조차도 안 되는데 왜 거기 나서야 됩니까? 답변이 굉장히 묘하게 나왔어요 지금요. 제가 만약 그러니까 만약 도망간다 그러면 도망가 어쨌든 매치가 성사되지 않으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 전진 배치된 이른바 스타 장관과 중량급 인사들이 아마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분석해 줬는데 확실히 총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꿈틀꿈틀하는 건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런 모습 상당 기간 갈 것 같네요. 예.